자, 오늘 이 시간은 향가 중에서 충담사의 창기파랑가를 해볼 건데, 먼저 여러분들 충담사라고 하는 요 작가는 전 시간에 했던 사람 들어봤을 거야. 충담사 쓴 거 아까 전 시간에 뭐 있었어? 안민가 배웠었잖아. 충담사의 작품에는 안민가 말고도 창기파랑가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충담사 작품은 두 작품을 조금 학습을 하셔야겠죠. 안민가와 함께 지금 배우는 창기파랑가까지 학습이 돼야겠지. 자, 그 다음 다시 내용 가기 전에 작품 제목을 조금 살펴보면 되는데, 고전시가든 우리가 문학작품에서는 제목이라는 자체가 상징적인 의미를 되게 많이 강해서 어느 정도 선에서 대강 내용을 읽거나 이해해보면 제목하고 연관지어 보면 얘가 이런 내용에서 이런 제목 했겠구나라고 싶을 때가 있어. 특히 고전시가는 제목으로 내용과 대강 주제를 예측하기 좀 더 편한 편이야. 현대 작품보다도. 그러니까 제목을 조금 더 자세히 보고 가는 좀 연습을 했으면 좋겠어. 먼저 찬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때 찬이라고 하는 것은 곧 뭐하다? 찬양, 예찬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찬적 성격을 갖고 있어. 당연히 예찬을 한다는 거는 그 대상에 대해서 긍정적이라는 이야기를 바라본다는 이야기겠지? 그 다음에 기파랑이라고 했지. 자, 요 기파랑이 곧 뭐가 되냐면 바로 시적 대상이 되는 거지. 바로 시적 대상. 그러니까 시적 대상이 누구냐면 기파랑. 랑이 여기서는 화랑을 의미한다라고 여기면 돼. 화랑. 그러니까 향가라는 작품은 통일신라대에 쓴 거니까 바로 그 당시에 주축이 되었던 화랑을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가라고 하는 것은 바로 노래예요. 노래. 노래. 그래서 제목에서 보게 되면 기파랑을 뭐하는 노래다, 예찬하는 노래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는 거지. 자, 본격적으로 이제 지문을 들어갈 건데, 자, 지문에서 옆에 현대어풀이가 똑같이 나왔는데 조금 여기는 잠깐만 이야기하고 갈게. 현대어풀이 중에서 특히 창기파랑가는 두 사람의 해독이 있는데 두 사람의 해독이 조금은 달라요. 그래서 보통 누구의 해독이 있냐면 양주동의 해독이 있고요. 그 다음에 김환진의 해독이 있어요. 두 사람의 해독이 조금은 달라요. 그런데 여기서는 쌤은 이제 누구를 선택했냐면 김환진 해독을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출판사마다는 조금씩은 그 해독으로 하는 게 누구 거냐에 따라 달라지니까 그거는 생각을 해보시고 보세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내용을 들어갈 건데, 자, 우리가 19채 향가는 보통의 세 부분으로 나눠. 세 부분을 나눌 때 보편적으로는 4줄, 4줄, 2줄 이렇게 나누는 편인데, 이거는 뭐 모두 다 4줄, 4줄, 2줄이라고 말하진 않고 보통은 그렇고, 보통은 그런데 이제 이 작품은 나눌 때 이제 5줄, 3줄, 2줄 이렇게 나눠줘요. 이 작품은 여기서 한번 나눠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두 번째 나눠지고, 그 다음에 마지막 여기서 나눠져. 그래서 5줄, 3줄, 2줄. 그러니까 이게 나눌 때 마지막 낙구, 9행, 10행은 동일하게 공통이고, 처음과 두 번째 부분이 어떻게 줄이 있느냐인 거야. 그러니까 4줄로 갈 거냐, 5줄로 갈 거냐, 뭐 이렇게 차이가 난다라고 여기면 돼.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아까 잠깐 이야기한 대로 기파랑을 찬양하는 노래니까 예찬하잖아. 그럼 기파랑을 칭찬을 할 건데, 그럼 기파랑을 칭찬한다는 걸 대놓고 칭찬하면 이건 문학작품이 우리가 볼 수 없잖아. 이게 문학작품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교과서나 이런 거에 실렸다는 자체는 그만큼 문학적 가치가 있었다라는 건데, 그 문학적 가치를 따지는 몇 가지 방법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그걸 조금 놓고 생각을 해보면 아마 이 기파랑이라는 대상을 이런 시어를 써서, 상징적인 시어를 써서 아마 예찬을 한다라는 점을 높이 평가했겠지. 그래서 창기파랑가는 그 부분에 포인트를 두면 된다라고 여기면 돼요. 자, 갑니다. 열침에, 그러니까 흐느끼며, 해석이죠. 흐느끼며 바라봤어 라는 해석풀이야. 그러니까 열침에라는 거 흐느끼며 바라봤는데,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보겠지. 화자가 뭐하고 있다는 거야? 화자가 울고 있다는 점이야. 운대. 그럼 생각하겠지. 화자가 울어? 그러면 물어야지. Why? 왜 우는데?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 Why? 왜 울어? 그럼 이유는 되게 단순하게, 화자가 우는 거는 이 시적 대상인 기파랑이 현재 옆에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유는 뭐다? 바로 대상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점에 대상의 부재라는 거지.
대상이 없는 상황에서 화자가 지금 뭐 하는가? 보고 싶으니까 울고 있겠지. 흐느끼며 바라보는데 나토연 달이, 이슬 밝힌 달이라고 했지. 이때 달이라는 대상이 나왔죠. 참 고전 시가에서는 달이 참 많이 나오는 편이야, 그지? 자, 달이라는 속성을 봤을 때 하늘에 높이 떠 있고 어두운 밤을 밝혀줘. 그래서 우리가 보통 달이라는 특성 자체를 긍정과 부정 중 긍정적인 속성을 좀 많이 읽은 편이잖아. 그래서 여기에서는 흐느끼며 바라봤는데 이슬을 밝힌 달의 모습이니까 이 달의 모습에서 보통 뭐 할까? 긍정적 요소를 갖고 간 거지. 그래서 보통 어두운 곳을 밝혀주니까 광명적이거나 아니면 자신의 뭔가의 소원을 들어주는 거니까 뭐랄까? 염원. 소원을 이뤄주는 대상이니까 염원적 대상. 이렇게 볼 수 있겠지?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요 달이 나타난 것 중에서 여러분들이 비교해서 볼 수 있는 작품, 배운 작품에 있어. 뭐 있어? 비교해서 볼 수 있는 거. 바로 정읍사란 작품 기억하니? 자, 정읍사란 작품에도 뭐가 나타나냐면 바로 달이라는 대상이 나타나 있지. 그지? 달이라는 대상이 나타나 있는데 이 달도 마찬가지 비슷하게 뭐 할까? 신적인 대상인 거야. 신적 대상이고 광명, 염원인 거지. 신이면서도 뭐냐면 광명, 밝혀주는 존재인 거야. 여기까지는 똑같아.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를 놓고 이야기를 해보면 흐느끼며 바라보며 이슬 밝힌 달, 이때 달이라는 것은 곧 누구냐면 시적 대상을 의미해. 시적 대상. 달이라고 하는 거는 누구? 시적 대상을 말한다면 여기에서 요 창기파랑가에서는 요 시적 대상을 의미한다면 정읍사에서 달은 이 달을 높이 멀리 비춰주길 원해. 누굴 위해서? 남편이 무사 기한을 원한 거지. 그러니까 요때의 달은 곧 뭐가 되냐면 남편의 무사 기한을 들어주는 소원을 들어주는 거지. 소원을 들어주는 대상이지. 소원의 대상이 되겠지. 소원을 들어줄 매개체 이렇게 보는 거지. 그러니까 이 달이 갖는 의미가 같다 다르다? 서로 다르다고 볼 수 있겠지. 자, 다시 흰구름 좋죠. 흰구름을 따라 그 다음에 떠가는 안디하 언저리에 라고 이야기해. 흰구름을 따라 떠간 언저리에 그 다음 새파른 나리라고 이야기했는데 새파른 나리라는 건 물을 말해요. 그럼 새파란 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자체를 조금 해석을 해보면 아마 물 자체가 맑고 깨끗하겠죠. 그래서 그 새파란 물 사이에 뭐가 있어? 방에 모래가 있겠죠. 그렇게 의미를 그렇게 보시면 돼요. 새파란 나리여이, 그러니까 모래 가른 물가에 기랑에라고 이제 기랑 바로 누가 돼? 기랑이 바로 여기서 시적 대상인 기파랑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했던 시적 대상이 누구냐면 바로 여기서 그대로 나타난 거지. 바로 누구? 기파랑이라고 시어를 썼어. 기랑에 지라고 하는 거는 모습이야. 모습이 이슈라 수풀이여 라고 이야기한 거지. 기랑의 모습이 있는 뭐다? 수풀. 수풀에 누구의 모습이 있다? 바로 기파랑의 모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자, 그러니까 여기 먼저 봐. 달이라고 하는 속성 체크됐죠? 그 다음에 수풀이라고 하는 속성 체크를 했어요. 근데 이 수풀이라는 속성에 누가 있어? 기랑의 모습이 있는데 이 수풀이 어디? 맑은 모래. 그러니까 맑은 모래 물가에 있어 라고 이야기했지. 그러니까 수풀이라는 속성이 맑은 모래 물가에 있다라는 거에서 곧 뭐하다? 맑고 깨끗하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겠지. 맑다, 그 다음에 깨끗하다 라는 속성으로 해석할 수 있지. 왜냐면 기랑의 모습이 있는 수풀인데 수풀이 뭐하다? 새파란 모래 물이라는 물가, 그러니까 파란 모래 물가에 있다는 거에서 같이 의미를 해석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나리는 똑같이 물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로라고 하는 냇가야. 그러니까 이로라고 불리는 그 냇가에 지벽해 자갈벌에서라고 이야기했지. 요때 자갈이라고 하는 거 조금 체크해 줘야 돼. 자, 간다. 이로라고 하는 냇가에 자갈벌에서 낭이 지니시던 당연히 낭은 누굴 말하는 거? 세모친 거 바로 기파랑이지. 기파랑이 지니신 맞지?
그 다음에 마음의 끝을 쫓노하죠. 쫓고 있구나 라는 거지. 그러니까 일로라는 내 가의 조각돌에서 자갈벌에서 낭이 진시던 모습을 마음의 끝을 쫓고 있어. 그러니까 낭이 진시던 마음이 어디에 있어? 라고 하면 자갈벌이 여기에가 뭐가 있어? 바로 낭이 진시던 마음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그러면 자갈벌이라고 이야기했으니 자 우리가 여기서 추정을 해보자고. 자갈벌이라고 이해했으니까 자 자갈이라고 이야기했으니 자갈, 조약돌인 거야. 자갈이라고 하는 건 조약돌, 동글동글하는 돌인데 자갈이라고 하니까 자, 두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겠지. 돌이야. 첫 번째는 요 자갈 돌이 동글동글하잖아. 그래서 여기서 무슨 모습? 외향적인 모습을 추정해 볼 수 있지. 외향적인 모습에서 둥글다야. 그러니까 둥글다라는 속성에서 보는 성격은 뭐하다? 뭐가 나지 않고 원만한 성격이죠. 둥글다라는 거에서 성격 추정이 가능하지. 성격 추정은 뭐하다? 원만함으로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죠. 원만함으로 추정한다면 다시 돌이라는 속성이 갖고 있는 강도라는 속성에서 보면 강도라고 하는 속성에서 보면 단단함이죠. 단단하다지. 단단하다라는 성격에서 보게 되면 뭘로 가는가? 성격 추정을 하게 되면 강직함이죠. 강직함이 되겠죠. 그래서 조금 살짝만 예쁘게 써볼게. 아까 다시 둥글다라는 거에서 뭐다? 원만이라고 하는 성격을 추정했다면 그 다음에 강도적인 속성에서는 강도에서는 단단하죠 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그래서 자갈이라는 거에서 곧 뭐한다? 두 가지 성격을 뭐 할 수 있다? 우리는 추정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아으라고 이야기했으니 당연히 아으는 감탄사가 그냥 들어갔잖아. 그지? 감탄사 19체형가의 특징 중에 하나지. 잣가지라고 했지. 잣나무가지라고 이야기했어. 자, 잣나무가지가 뭐해서? 높다라는 거지. 잣나무가지의 속성이 뭐해? 높아. 그리고 잣나무가지가 높이 있다는 이야기야. 그럼 잣나무가지는 사시사철 푸르면서도 맞지? 그리고 끝까지 높아. 그러니까 높다라는 건 잣나무가지가 높아서 이게 뭐하다? 굽히지 않는 뭐 이런 식의 이야기로 볼 수 있는데 우리가 고전시에서 보게 되면 보통 사군자라고 보통 칭하는 게 있었잖아. 그지? 대나무 그다음에 국화 뭐 요런 것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갖는 속성을 생각해 보면 비슷하게 나올 거야. 잣나무가지가 높아서 서리도 못 누울. 그러니까 서리니까 당연히 여기서 서리는 눈이 되는 건데, 눈. 맞지? 이 설이라는 것은 유일하게 이제 뭐가 되냐면, 부정적인 속성. 이 설이라고 하는 것은 유일하게 이 시에서 부정적인 속성이에요. 부정적인 속성으로 눈을 말하는 거죠. 설이도 덮지 못할 뭐다? 화반이요. 곡갈이요. 라고 하는데, 우두머리. 곡갈은 우두머리를 칭해요. 그래서 누구? 기파랑을 이야기하는 거지. 그러면, 다시 봐. 얘 잣나무가지가 되게 높아서 눈조차도 덮일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 잣나무 가지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건 뭐가 되는 거냐? 라고 하냐면 높은 절개, 인품이겠지. 절개나 인품이 되겠죠. 절개, 인품이 되는 거지. 요렇게 절개나 인품이 읽을 수 있는 거지. 자, 이제 다 끝났죠? 다 끝났지? 자, 그러면 조금 마무리 정리 한번 해보면서 가도록 할게. 마무리 정리 해보면서 갈게. 자, 우리가 먼저 보고 있는 게 바로 대상 누구였어? 바로 기파랑이라는 대상이었지. 여기. 그지? 대상이 누구였냐면 기파랑이었어. 자, 기파랑이라고 하는 시적 대상이 있고,
이 시적 대상을 비유하는 시어들이 있었잖아. 그 시어들이 이제 뭐뭐 있었냐면 달이 있었고, 달 있었지? 맞지?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친 거 뭐 있었어? 바로 숲풀 있었지. 숲풀 있었지? 숲풀. 그 다음에 뭐 있었어? 자갈 있었지. 숲풀. 그 다음 뭐 있었어? 자갈 있었지? 자갈 있었지. 자갈은 우리가 해석을 몇 가지? 두 가지로 잘 봐야 되는 거지. 그 다음 뭐 있어서 마지막? 잣나무 가지 있었지. 가지 있었지. 자, 얘네들이 갖고 있는 거는 다 뭐였어? 바로 긍정적인 속성을 이야기하는 거였지. 얘네들이 갖고 있는 건 모두 다 뭐였어? 바로 긍정적인 속성이. 달이 갖고 있는 속성, 수풀이 갖고 있는 속성, 다른 광명적인 거, 수필이라고 하는 것은 맑고 깨끗한 거, 자갈이라고 하는 것은 둥글고 원만한 성격의 강직한 거, 잣나무 가지는 높은 정계와 인품, 요렇게 이야기했었지. 자, 얘네들이 갖고 있는 속성들이 바로 요렇게 모두 다 나타났지. 하나, 둘, 셋, 그 다음 넷, 요렇게 나타났지. 자, 거기에 반대적인 걸로 의미가 갔던 게 바로 뭐 있었어? 바로 대표적으로 반대로 유일하게 부정적으로 갔던 게 뭐 있었어? 바로 설이라고 하는 게 있었지. 이렇게 넣어보면 설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 있었지. 설이는 바로 부정적이었었지. 유일하게 부정적 시어였지. 눈이라고 하는 부정적 시어였지. 그래서 긍정과 부정으로 나눌 때 요렇게 나눌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색채로서 대비가 되는 것도 있었지. 색채로서 대비가 되는 게 있었지. 색채 대비로 볼 수 있는 게 있지. 색채 대비로 볼 수 있는 게. 설이라는 한 또 무슨 색이야? 흰색이잖아. 요것도 그지? 흰색이었지. 흰색이었잖아. 그 흰색의 계열로 갖고 있는 게 또 뭐 있었어? 바로 흰 구름이지. 그지? 흰 구름도 뭘 갖고 있어? 바로 흰색의 의미를 갖고, 흰색이잖아. 색채 자체가 흰색이잖아. 맞지? 그지? 그러니까 서리하고 흰 구름에서 색채가 흰색이라는 속성이 나온다면, 자, 여기서 흰색과 대비되는 뚜렷한 반대적인 색깔로 갖고 있는 게 나오지. 뭐하고 뭐가 나와? 바로 수풀과 잣나무 가지. 자, 수풀과 잣나무 가지, 얘네들은 무슨 색깔을 갖고 있었어? 바로 푸른색이었지. 푸른색. 그지? 푸른색. 그래서 흰색과 푸른색에 뭐가 나왔어? 색채 대비도 있다라고 여기면 되겠지. 자, 오늘 여기까지가 먼저 바로 충담사의 창기파랑가를 조금 정리해봤고, 바로 이어서 바로 드고가 지었다고 하는 모죽질환가로 가보도록 할게. 자, 바로 이제 그 다음 창기파랑가에 이어서 하는 그 모죽질환가인데, 자, 이 드고의 모죽질환가는 여러분들 지문을 보더라도 몇 줄짜리냐면 8줄짜리죠. 그래서 향가 중에서 지금 배우는 것 중에서 몇 구체 향가다? 네, 8구체 향가가 되겠습니다. 8줄짜리란 이야기죠. 그러니까 8구체 향가는 현존하는 작품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초연가하고 모죽질환가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은 지금 8구체 향가인 모죽질환가를 연결해서 같이 보도록 할 겁니다. 자, 드고가 지은 이 모죽질환가인데, 마찬가지 먼저 제목을 먼저 볼게요. 자, 이 모자라고 하는 게 나왔는데, 이 모자라고 하는 거는 그리워하다라는 거죠. 그리워하다는 거죠. 당연히 그리워하다는 거는 그리움을 나타내는 작품이겠죠. 그리움과 거죠. 자, 그러면 누구? 죽지랑이라고 하는 누가 되는 겁니까? 마찬가지 대상이 되겠죠. 자, 이 대상인 죽지랑을 뭐하는 작품? 그리워하는 작품이 되겠는데, 8구체 향가인데, 8구체 향가 아까 잠깐 초용가가 있다라고 했죠. 초용가는 주술적인 작품인데, 유일하게 모죽질환가는 주술 이런 게 없고요. 대상에 대한 거를 이야기하는,
작품이에요. 그래서 이제 가장 서정성 있는 작품이다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두고의 모죽질환가를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가 볼 건데, 들어가기 앞서 먼저 이걸 좀 알고 갔으면 좋겠어요. 뭐가 있냐면, 두고의 모죽질환가는 해석에 대한 이견이 존재해요. 해석에 대한 이견이 존재하는데, 해석을 두 가지로 본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이제 뭐로 보는 거냐면, 삼오곡으로 보는 거냐, 아니면 추모곡으로 보는 거냐라고 나누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상이, 죽지랑이 살아있을 때 썼으면 삼오곡이 되고요. 죽고 나서 쓰게 되면 바로 이제 추모곡이 되는데, 해석도 조금씩은 약간 차이가 난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요 현대어 풀이는 삼오곡으로 해석을 했을 때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바로 작품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간봄 그림에 라고 하는데, 이때 간봄이라고 하는 거는 지나간 봄이 되는 거죠. 지나간 봄인데 누구와 함께한 봄이냐라고 하면 바로 죽지랑과 함께한 봄이죠. 죽지랑과 플러스 함께한 봄이 되겠죠. 그 봄을 뭐하고 있다? 그리워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과 함께했던 봄이라는 자체, 그대와 함께 계셨던 봄을 뭐하고 있다? 화자는 그리워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거사, 우리의 시름이라고 하는데, 모든 것이 울면서 시름해. 이제는 그 대상이 현재 있으니까 없으니까? 없죠. 그러니까 상황 자체는 똑같아요. 간봄 그리워한다라고 하는 거는, 지나간 봄을 그리워한 건 왜 그럴 거냐라고 하냐면 아까하고 똑같죠. Why? 왜? 대상이 현재 있어서 없어서 대상의 부재죠. 그러니까 둘이 똑같이 창기파란가나 모죽질환가나 대상이 현재 화자와 같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상태는 공통분모로 묶이는 거죠. 그런 상태에 그리워하는데, 모든 것이, 그리워하는 모든 것이 울면서 시름한다는 것은 지금 모든 것들이 뭐로 보인다? 뭐로 느껴진다? 시름으로 느껴진다는 자체는 화자가 지금 뭐하고 있다? 내 감정이입을 하고 있는 거죠. 다시 그러면서 아름나타샤온, 아름다움을 나타내시는, 자, 아름다움, 여기서 아름다움의 주체는 누구? 네, 아름다움을 나타내시는 주체가 누가 되는 거예요? 주체가 누가 되는 거예요? 바로 죽지랑이겠죠. 시적 대상이 되겠죠? 시적 대상이 되겠죠? 그 아름다움을 나타내시던 즈이, 똑같이 나왔죠. 모습이 살쭌, 그러니까 살쭌은 살이 쪘다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는 살쭌이라고 하는 주름살이 되는 거예요. 주름살. 살쭌이라고 하는 거는 주름살. 그럼 당연히 주름살이 졌다라는 이야기는 시적 대상이 아름다운 모습에서 뭐가 됐다는 거예요? 주름살을 지니시던 모습이 되었다는 거는 변했다는 거죠. 곧 뭐가 되는 겁니까? 세월이 흘렀다는 거게 되겠죠. 그래서 곧 뭡니까? 세월의 흐름이죠. 세월의 흐름. 그럼 이런 세월, 그러니까 아름다운 모습이 이제 뭐할까? 주름살이 지닌 모습이 되었다라는 거에서 세월이 흘러갔기 때문에 바로 뭘 느끼게 됩니까? 내 무상감을 느끼게 되겠죠. 지니고 시어한다. 그 다음 눈 돌이킬 사이에 라고 했죠. 눈 돌이킬 사이에. 그 다음 뭐를? 눈 돌이킬 사이라는 건 아주 짧은 시간이겠죠. 눈 돌이킬 사이라고 하는 거는 잠깐 동안 눈 돌이킬 사이에 맛보게 지오리, 만나보게 되겠다. 만나보게 되리라. 누구를? 죽지랑을 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잠깐만 더 가지 않고 잠깐 여기서 볼게요. 아까 잠깐 쌤이 지금 이건 삼오곡으로 해석을 해주는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쌤이 지금 해석하는 것은, 요 해석은 주로 삼오곡인 해석이에요.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 쓴 작품으로 삼오곡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추모곡으로 해석했을 부분이 있는데, 요때 요 부분을 만약에 이제 추모곡이라고 놓고 갔을 때는 조금은 해석이 달라지니까 그거까지를 좀 살펴보고 가도록 할게요. 추모곡이라고 했을 때 이야기인데, 특히 1구하고 2구 부분에서 조금 차이가 나요. 특히 요 1구하고 2구를 만약에 3호곡이 아니라 추모곡으로 보게 된다면 해석상으로 어떻게 되느냐면, 지나간 봄이 돌아오지 못해요. 그러니까 해석상으로 보면 봄이 지나간 봄 돌아오지 못하니 그 다음
모든 것이 우리 시름이라고 했죠. 살아계지 못해서 뭐 하는 거다? 바로 슬픈 거다. 우울하다, 시름이다라는 게 살아계시지 못해서, 살아있지 못해서 뭐가 된다? 우리의 시름이 됐다. 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럼 당연히 해석상 뭐냐면 당연히 대상이 현재 뭐하니까 살아있지 못하니 그와 함께한 봄 자체가 돌아올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해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대상이 살아있지 못해요. 대상이 어떻게 됐어? 대상이 뭐한 거다? 죽은 거죠. 죽었다. 그러니까 당연히 지나간 봄은 돌아온다, 돌아오지 못한다? 돌아오지 못한다로 해석이 약간 다른 해석이 생겼죠? 이렇게 해석상이 달라졌죠? 맞죠? 그 다음에 다시 저희 살쭌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저희 살쭌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도 좀 달라요. 뭐가 되냐면 모습이 이제 주름살이 졌다라고 이야기한 건데, 요거로 이제 만약에 추모로 해석을 하게 되면, 추모로 해석을 하게 되면 요렇게 볼게요. 그 모습이 뭐한다? 모습이 헐어간다라는 거죠. 점차 없어지고 헐어진다라고 하는 거. 해가 갈수록 뭐한다? 헐어간다. 해가 갈수록 헐어간다 라는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삼오곡으로 해석할 때와 추목으로 해석할 때는 조금씩은 뭐하다? 다르다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다시 이제 갈게요. 낭이요 라고 했죠. 이때 당연히 낭이라고 하는 대상은 누가 되는 겁니까? 죽지랑이 되겠죠. 맞죠? 낭이요. 그러니까 그리워하죠. 누가 그리워하는 겁니까? 주체가 누구예요? 바로 화자가 되겠죠. 주체는 화자가 되게. 화자가 이제 누구를? 죽지랑을 그리워하는 거죠. 마음에는 마음으로 가는 길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다붓구러해라고 이야기했는데, 다붓구러해는 다북수 우거진 마을이라고 이야기해서 험한 마을에서 잘밤, 잘 수 있는 밤 있으리 라고 이야기해서 이제 끝나게 되는데, 요 작품의 시상 전개를 보면 이제 마지막은 조금 해석하면 낭의 그리울 마음에 가는 길인데, 다복수구로의 잘밤, 함께 할 밤 있겠느냐, 함께 할 밤 있으리, 뭐 이런 식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뭐 할 수 없다. 이 사람을 만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이야기도 되면서 나는 이 밤에서 다시 뭐다. 나중에 그 사람을 그리워하니까 그 사람과 나중에 만날 거다, 안 만날 거다? 만날 거다라는 식의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해석상을 살짝만 이제 몇 개만 좀 추가해서 우리가 좀 보게 되면, 조금 요약 정리해서 보게 되면 이제 마무리할게요. 자, 첫 번째 보게 될 게 이제 뭐가 되냐면, 죽지랑과 이제 관련한 시구를 살펴보면, 죽지랑과 관련된 간봄이라고 해서 지나간 봄은 누구와 함께했던, 그렇죠? 죽지랑과 함께했던 시간이죠. 그죠? 간봄은 대상과 플러스 함께한 뭐 하는 겁니까? 네, 시간이 된다면, 맞죠? 그 다음에 다봇 굴허라고 이야기했죠? 요 다봇 굴허라고 하는 요 시어에서는 뭐가 되냐면, 이제 현재는 없지만 대상과 이제 뭐다? 재회를 기다리는, 대상과 재회를 기다리는 공간, 재회를 기다리는 공간은 공간 정도로 해석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지랑과 관련했을 때 이 간법은 대상과 함께한 시간이고, 다복구로는 대상이 없는 상태에서 대상을 기다리는 공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시어 자체로 따지면. 그러면서 다시 이 작품에 이제 우리가 보는 시상 전개를 따라가 보면, 시상 전개를 살펴보면 과거의 모습을 추정하고 있었죠. 과거. 죽지랑이 뭐 했었던? 아름다웠던 모습이죠. 그죠? 죽지랑의 아름다운 모습이겠죠? 이 모습의 과거를 생각했고, 그러면서 뭐 하는 겁니까? 그와 함께 하지 못했던 현재를 슬퍼하죠. 그러니까 과거를 회상하다가, 맞죠? 그와 함께 하지 못한 현재의 상태죠. 현재를 뭐 합니까? 슬퍼하는 거죠. 왜? 그 사람과 함께한다, 함께하지 못한다? 함께하지 못한다죠. 그래서 이제 이후 미래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과 함께 재회할 것을 소망하고 있죠. 다복구레에서 잘밤이라고 하면서 뭡니까? 재회에 대한 소망을 다루고 있다라는 점이 되겠죠. 자, 이 작품이 여기까지 가게 되면 두고의 모죽지란가요. 가볍게 정리했어요. 창기파란가는 조금 작품, 문학 교과서하고요. 그 다음에 EBS 혹은 이제 기출된 작품이 있는 반면에 드고의 모죽지란가가 조금 기출이 안 됐어요. 기출된 작품이 쌤 기억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문학 교과서는 하나 있었고 EBS 조금 있긴 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모죽지란가 좀 적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오늘 긴 시간 조금 수고하셨어요. 창기파란과 모죽지란가를 2개 하다 보니까 작품의 시간이 조금 길었다라고 여기시면 되겠어요. 고생하셨습니다.